지난번에 나간 영상이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유, 네, 특히나 댓글 반응이 살 어떻게 빼냐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우리 진짜 재테크에 대해서 정말 거의 1시간 반을 그러니까요. 반을 열심히 얘기했는데 네. 다 살 어떻게 뺐냐고 다이어트 팁 내놓으라고. 그냥 사실 뭐 한 거 없는데 굶기만 한 거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그걸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12시간 공복 최소한 그리고 16시간 공복 이렇게 유지하면은 알아서 몸에서 이제 지방을 분해한다라는 건데 사실 16시간이 유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저녁만 조금 일찍 먹으면 네. 그리고 안 먹어야죠. 야식 같은 거. 그럼 몇 개월 만에 몇 킬로 빼신 거예요? 저는 전체적인 몸무게 피크 대비 지금으로 보면 한 23kg 정도로 뺀 건데 진짜 급격하게 빠진 거는 한 3, 4개월에 10kg 정도? 그때 1일 1식? 그쵸. 1일 1식을 매일 한 건 아니고 뭐 일주일 정도 중에 한 3번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2식, 1일 2식. 예. 그러다가 막 주말에 가끔 이제 술 마실 때도 있고요. 운동은? 운동은 안 합니다. 운동 아예 안 해요? 운동을 못 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운동 안 해도 그냥 먹는 걸로만 네. 해도 충분히 그렇게 빠져요? 그 말이 있잖아요. 그 운동하면서 먹으면 건강한 돼지가 된다. 맞아요. 제가 딱 그거였거든요. 운동을 1년 반을 했어요. 아, 그전에요? 네, 1년 반을. 몰랐어. 열심히 다녔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운동만 해서는 안 빠지고 식단을 같이 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면 식단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씩 위가 작아집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제가 햄버거 뭐 이렇게 하면 세트에 이 세트 하나로는 부족해가지고 버거킹을 가도 버거킹 크잖아요. 그래도 사이드를 무조건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세트 하나도 너무 배가 부르고 김밥 먹으면 무조건 라볶이죠. 이건 세트인데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냥 김밥 한 줄만? 한 줄 먹으면 배가 불러서 그러니까 위가 작아지는. 댓글에 이거 재테크. 아니 이게 왜냐면 그걸 너무 궁금해하셔가지고 댓글에 소장님 아이돌 됐다고. 네, 아이고. 마치 한 10년 젊어 보이신다고. 네, 감사합니다. 엄청 네. 댓글 반응이. 그럼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식비도 아낄 겸 한번 도전.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 식비 아끼는데 또 다이어트가 또 아주 최고죠. 좋다. 네. 뭐 헬스 10개월 끊고 필라테스만 그러니까. 6개월 끊고 안 가고 그러지 말고 네. 일단은 먹는 걸로 한번 빼보자.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노후 대비 이제 필요한 건 알지만 네.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 이 30대, 40대 뭐 나에게는 아직 당장 필요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스킵? 30대 노후. 그때는 노후가 멀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노후에 대한 개념을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노후가 뭐예요? 지금까지의 그 기존의 개념의 노후는 이제 일하지 않고 소득이 끊겼을 때를 생각해서 그걸 대비하려고 맞아요. 하는 차원이었잖아요. 그게 노후 대비였죠. 그게 노후 대비예요. 소득이 끊기니까 어쩔 수 없이 대비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그냥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 이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스템이 갖춰지면 난 일 그만할 거야. 이 일을 알고 맨 논팽이처럼 놀더라도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그러면 사실은 그게 노후인 거죠. 당장이라도 여러분들 통장에 100억이 있어서 그냥 숨만 쉬어도 이자만 받아도 살 수 있는 돈이면 회사 때려칠 거죠. 아니면 나는 회사가 즐거운데요. 그러면 회사는 재미로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후 개념을 좀 바꾸셔야지 30대 때는 아직 멀었어 이런 생각 안 한다. 우리가 돈을 모으고 재테크를 하고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궁극적인 목표는 기존 개념에서의 노후 대비, 즉 경제적 자유. 그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걸 얼마나 빨리 당기냐, 나는 나의 노후를 얼마나 당길 것이냐, 그거를 생각하셔야 되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지금 저축하고 있는 거 모든 일들이 다 노후 대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근데 보통은 또 이제 집이 있는 분들은 네. 뭐 집 있는데 이걸로면 충분하지. 사실 충분하기도 해요. 근데 집이 사실은 대단히 좋은 노후 수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은 따로, 뭐 또 노후를 위한 자금은 따로가 아니라 주택을 활용해가지고 뭐 연금을 받는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굉장히 뭐 집 한 채만 저 떨렁 가졌어요. 우리나라 자산 비중으로 보면 80% 가까운 게 부동산이고 그 부동산 중에 54%가 이 주택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돈을 모아서 사는 게 결국은 집이잖아요. 그럼 그 자산이 당연히 집 쪽에 몰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거는 내 노후와 별개 이게 아니라 실제로 노후 자산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다. 잘 활용할 수도 있다. 보통은 이거 물려줘야지. 자녀한테 물려줘야지. 이런 생각들을 노노노노. 하시는데. 노노노노. 이제는 그런 개념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어르신들도 바꾸셔야 될 게 이제 수명이 너무 길어졌어요. 80 넘기는 건 기본이에요. 80까지 살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자녀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60, 5, 60? 그게 5, 60이에요. 그때 집 물려줘서 뭐 할 거예요? 그때까지 무주택으로 살면 그러길 바라세요? 근데 웃긴 게 내 부모님 100세인데 아직 살아계셔서 집을 가지고 있거나 나도 그거 물려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꼭 반드시 물려줘야만 해라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낫다.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야, 집은 엄마 아빠가 물려줄게. 그러니까 너는 집 걱정은 하지 마라고 했다가는 아이들이 환갑될 때까지 무주택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꼭 반드시 자녀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그 개념은 예전에 우리 평균 수명 60세일 때 그때나 맞아. 통용되는 얘기지 지금은 절대 아니다. 그냥 차라리 그 집을 내가 쓰고 가세요. 자산으로 활용하셔가지고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그래도 집이 있으시면 네. 그 집을 주택연금으로 활용하시는 거를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단히 많이 추천드려요.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이제 집을 담보로 사실은 대출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5억짜리 집을 3억을 대출 받았어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건 한 달에 100만 원씩이네. 3억 대출 받아놓고 100만 원씩 꺼냈으더라도 여기에 대한 이자 나가고 이거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택연금은 매달 대출을 해주는데 소액으로 연금식으로 한 달에 얼마 이렇게 꽂힌 게 쌓여가지고 원금과 이자가 합친 걸 나중에 갚으면 되는데 나중에 그럼 현금으로 갚냐? 그게 아니라 주택 소유주 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다음에 공단에서 이걸 처리를 합니다. 근데 사망하게 되면 지금 집값이 5억이고 여지껏 받아간 연금이 뭐 3억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2억을 주택금융공사에서 2억을 주냐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 집을 경매로 넘기거나 공매로 넘겨요. 그러면 경매나 공매는 제가격을 받고 제대로 팔 수 없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시세대로 못 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녀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집을 받아와서 제가 팔게요, 시장에다가. 그러면 일단 기본으로 6개월의 기한을 줘요. 안 되면 6개월 더 연장해줘요. 그러니까 1년 안에만 처분하면 돼요. 그 1년에 처분한다라는 게 내가 갖고 와서 처분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갖고 갖고 온다라는 거는 기존에 우리 부모님이 주택연금을 쓰셨던 그 돈을 내가 갚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고? 네. 그걸 갖고 와서 처분한 다음에 그 돈으로 갚으면 돼요. 그 돈으로 갚으면 되는 거고 여기에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고 대출이 막 괜찮은데요, 껴있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 집을 상속받아야 되잖아요. 상속 등기를 해야 돼요. 이게 부모님이 죽기 직전에 딱 팔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 소유자서 상속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속세를 낼 때도 집이 5억인데 이게 순수하게 대출 없이 5억이면은 세금이 더 나오겠죠. 여기에 부모님이 받아가신 연금만큼 차감이 되고 나머지만 상속하면서 그 상속세 내면 되고 근데 상속세도 뭐 사실은 5억까지는 전혀 없고 10억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배우자가 있냐 없냐 따지긴 하는데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했을 때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는데 거기에 대출이 껴있다 그러면 5억 더 넘어가더라도 상속세는 없는 거죠. 취득세 정도만 내면 되는 거고 그렇게 받아가지고 6개월 안에 처분해서 주택금융공사에 그 돈 갚으면 되는 거고 차액만 가지고 아니면 이 집이 진짜 알짜배기야. 이 집은 여기는 개발도 되고 가져갈 거야. 그러면 그때는 그 돈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 돈을 갚으면 되는데 돈이 없는데요. 자, 이 집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죠. 여기서 빌린 돈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메꾸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유연하게 자녀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대출 갈아타기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갈아타는 거예요. 대환이 된다는 거죠. 맞아요.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대출을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바꾼다. 저는 주택연금이 좀 아쉬운 부분이 네. 이왕이면 내가 내 집이 비쌀 때 가입을 해야 그 가격을 더 쳐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늘어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최대한 내가 그 꼭대기에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6억인데 뭐 1년, 2년 후 보니까 금리 쭉 떨어져가지고 이게 8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그럼 얼마나 배 아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내가 쓰고 가지 않을 거면 사실은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억이고 8억이고 할 때 가입을 하면 연금은 많이 받겠죠. 하지만 이걸 정산할 때 나중에 내가 죽었을 때 그만큼 연금 많이 받았으니까 그 집에서 그만큼 빼면은 자녀한테 돌아가는 차익이 적은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연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 쓸 걸로 남아서 야 300만 원씩 받는데 200밖에 안 쓰는데 그럼 100만 원을 자녀한테 줬다고 한다면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예요. 지금 많은 돈이 들어오는 게 좋겠지만 내가 필요한 정도의 금액만 들어온다면 집값이 뭐 오르고 떨어지고 어차피 자녀에게 나머지는 정산돼서 물려갈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번은 2번은 진짜 급등해버렸다. 6억인 게 한 8억이 되고 뭐 10억이 됐어요. 그럼 그럴 때 재가입을 해도 되는 거고 근데 그거는 비추하는 게 비용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그 집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재가입을 못해요. 재가입을 못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 그 옆집으로 이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백이동 308호 5억일 때 가입해가지고 쭉 하고 있는데 이 집이 8억으로 올라갔다. 그럼 취소하고 재가입하려면 3년이나 기다려야 되고 그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비용 나가고 돈 갚아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8억짜리 집으로 그 똑같은 옆동 102동 308호에서 102동 아니면 103동 502호
그리고 이사를 가서 이걸로 재가입을 하면 어차피 내 집도 8억으로 올랐으니까 그렇죠. 이걸 팔고 다시 8억짜리 옆집을 집으로 8억 가는 주고 거죠. 사가지고 네. 아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아. 그게 담보 물건도 변경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거 취소하면서 담보대출 받아서 이거 갚아버리고 저 집으로 이사 가면서 갈아치우고 새로 가입하는 게 사실은 훨씬 유리해요. 물론 뭐 약간 취득세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들 그렇죠. 수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런 그래서- 걸 감안했어도 네. 괜찮다면 드라마틱하게 뛰었다면 그래서 막 5억짜리 집이 주택가격 좀 올라서 5억 5천 됐는데 아이고 5억 5천일 때 가입할 걸 그거는 뭐 몇만 원 차이 안 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 때문에 어차피 조삼모사다. 그러니까 확 뛰는 경우에도 내가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는 있으니 그렇게 가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나중에 처분을 할 때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그걸 받아야 될 때 네. 팔아서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그 집값이 많이 올라 있으면 그 시세대로 팔고 맞아요. 또 이거 갚고 자녀들이 가져가고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오. 그러니까 부모님 연령층, 이 60세 이후가 되신 연령층에서 생각하시기에는 그냥 적극적으로 하셔도 되는 제도고 그거에 집값에 상관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생활비가 필요하면 빨리 알아보시고 빨리 신청을 하셔라. 어차피 조삼모사라. 좋다. 그리고 자녀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부모님이 노후이신데 생활비 때문에 지분 있으시고 생활비 때문에 지금 막 힘든 몸 이끄시고 어디선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차라리 주택연금을 권유해드려라. 왜냐하면 부모님 입장에서 그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뭐 자녀들 입장에서 그거 집 물려받아서 뭐해. 지금 차라리 뭐 막 의리의리하게 정말 비싼 집에 두 분이서 100평 가까운 집에 살고 계신다. 불필요하게. 그럼 그거 줄여가지고 물려주시는 거 이런 거 아니면 주택연금 신청하셔가지고 두 분 당신들의 편안한 노후 사시고 걱정 마셔라. 우리는 오히려 더 그게 편안하다라고 권유를 해드리는 게 그러면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연금으로 소액을 받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이번 달에 연금을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에 이자가 붙습니다. 자, 100만 원에 이자가 한 뭐 1,000원 정도 붙었어요. 100만 1,000원. 다음 달에도 연금을 100만 원 받았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이자가 붙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난달에 받은 100만 1,000원에 플러스 이번 달 100만 원에서 복리네? 복리입니다. 복리로 붙는데 그렇게 대출 이자는 시중금리에 따라 시중주택담보대출 정도보다 약간 낮은 이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높아?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마진이 있는 게 아니라 보증료. 그러니까 오래 살더라도 무조건 죽을 때까지 지급이 된다라는 그것과 집값이 떨어져도 책임을 물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5억에 가입했는데 이 집값이 맞아. 4억으로 떨어지고 3억으로 떨어지고 지방 같은 경우에 그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막 뭐 요즘엔 지방 소멸이다 뭐다 해가지고 근데 그걸 판단하진 않거든요. 서울은 되고요. 여기 무슨 리? 뭐 이런 안 받아들여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방 사시는 분들은 그러면 오히려 좋은 거죠. 더 해야 되네. 네. 오. 떨어질 만한 이게 꼭 아파트여야만 되나요? 아니요. 오피스텔도 되고 그다음에 일반 주택도 되고 그리고 주택과 상가가 혼합되어 있는 복합 건물이 있어요. 그게 주택 면적이 50% 이상이면 또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다가구 주택도 돼요. 다가구 주택은 주택이 한 채잖아요. 네네. 오래된 다가구 주택은 뭐 한 15평 해가지고 방 2개에 뭐 이렇게 거실도 있고 거기에는 이제 신혼부부가 잠깐 살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데들도 있거든요. 그런 다가구 주택은 원래 집이 뭐 여러 채인 것 같지만 한 채라서 네네네.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원래 주택 연금은 보증금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채무가 껴있으면 안 되는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500만 원, 1000만 원 보증금 껴있을 수 있죠. 네. 이거는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면 가능합니다. 그 신탁 방식이란 건 뭐 보증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디에 예금에 넣어놓고 왜냐면 보증금 받았다가 내가 받았는데 여기 근저당에 설정되어 있는 집인데 이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신탁 방식이란 걸로 가입하면 다가구도 되거든요. 그러면 다가구 3층짜리 사가지고 3층에는 우리 집이 살고 밑에는 월세를 받고 그리고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이건 월세소득, 주택연금소득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만약에 나는 아파트 굳이 안 살아도 돼. 주택을 옮겨서 여기서 사는 것도 괜찮아 하시는 또 분들은 나는 월세 소득까지 좀 있었으면 좋겠어 네. 라고 하는 경우는 같은 우와. 값이면 야, 너 아파트보다 이게 훨씬 나은데? 라고 한다면은 이런 다가구 주택으로 신청을 하시는 것도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소득도 얻을 수 있고 거기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거 팔고 이사 가서 담보물건 바꾸면 되는 거니까 말씀하신 게 대출이 있으면 보증금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네네. 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집이 있는데 지금 주담대가 있어요. 네. 그럼 이런 경우도 가능해요? 일부 가능해요. 원래는 깨끗한 게 원칙인데 이게 대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0억짜리 집이 있다. 그러면 이걸 다 잘라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신청하는 나이에 따라서 10억짜리 집이지만 대출 한도를 딱 정해놓고 이걸 잘라서 주는 거예요. 그게 어릴수록 그 한도가 작아요. 예를 들어 뭐 60세에 신청을 한다? 그럼 그 대출 한도가 제 기억에는 30%가 채 안 돼요. 30%라고 가정을 할게요. 10억짜리 집이면 3억을 잘라서 주는 건데 제가 주택담보대출이 한 1억 있어요. 그러면 1억 있지만 그걸 퉁쳐가지고 2억을 잘라서 주는 개념.
네. 그래서 아예 나는 대출이 많다. 3억 정도가 대출이 여기 껴있다. 근데 내가 이거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럴 때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대출은 없애주고 그냥 나는 대출 원리금 안 갚으면서 이 집에 연금은 안 받지만 그냥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방식도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되게 다양하게 만들어놨네요. 이건 근데 비추하는 게 아까 그거 복리로 붙는다 그랬잖아요. 네네. 매달 연금을 받는 거는 복리로 붙는 게 크게 부담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일부 인출,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아이들 뭐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1,000만 원 꺼내 쓰고. 목돈 필요할 수 있지. 네, 그러면 연금이 살짝 줄어들긴 하지만 꺼냈을 수는 있어요. 목돈에서 이게 복리로 불어나다 보면 순식간에 확 불어나요. 그래서 물론 내가 쓰는 거엔 지장 없어 하면 상관없지만 나중에 아이들 물려받을 때 했더니 뭐 5억짜리 집이 쭉 4억 9천만 4억 9천 아니면 받아가신 게 6억. 이러면 뭐 책임질 건 없습니다. 책임질 건 없는데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주택연금은 연금식으로만 받고 앞에 뭐 대출 상환 용도라든가 아니면 목돈을 꺼내 쓰시는 건 다른 돈이 있으시다면 그걸로 활용하셔라. 그럼 우리 저희 주택연금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기 한번 시연해보는 것도 간단합니다. 주택연금 들어가 보면 예상연금 조회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네네. 자, 주택 소유자 생년월일 이게 뭐냐면 최소한 이제 종신토록 받으려면 60세 이상은 돼야 돼요. 네네네. 60세 이상이면 지금 1963년. 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 생년을 왜 물어보냐면 연장자가 60세만 지나가면 가능은 하긴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만약에 20살 차이가 나. 그러면 연금액을 이 60세 기준에서 맞춰서 주면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60세 나이에서 맞춰서 주면 이분이 굉장히 많이 받겠죠. 그렇죠, 그렇죠. 야, 그럴 거면은 이런 것도 악용할 수도 있어요. 전략적으로. 우리 그냥 혼인신고만 해둡시다. 그러면서 이 집을 대대손손 가져갑니다. 30살 어린 사람과 혼인신고만 해두면 60세가 받던 연금을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연장자 기준으로 나와요. 그래서 배우자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나이가 더 적으면 그 사람에 맞춰가지고 연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둘 중에 부부 중에 어린 사람이 기준이네요. 네, 주택가격 1억 땅으로 볼게요. 네네. 종신지급 방식으로 해서 정액형으로 하면 20만 4,790원. 60세에 신청하면 월 20만 원 정도. 1억 땅. 우리 집 주택 가격이 5억인데 20만 원 곱하기 5 하면 100만 원. 그러면 70세 때 신청하면 얼마냐? 30만 원. 그러면 한 65세쯤 신청하면 그 중간 언저리 25만쯤 받겠죠. 그러니까 그것만 머릿속에 두시고 이 주택연금을 그럼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 연금이기는 하지만 그럼 60세 때부터 받을까? 언제부터 받는 게 좋지? 그거는 본인이 종신토록 필요한 연금이 얼마인지를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개인마다 그 준비하는 게 달라요. 누구 공무원 연금이신 분들은 연금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필요한 연금이 나는 그렇게 뭐 저기 필요하진 않은데 라고 한다면 앞서 받을 수도 있고 미뤄 받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65세부터 지금은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는 60세에 나올 것 같아. 그때 생활비가 좀 필요해 하실 분들은 이걸 신청하시되 뭘 신청하시는 게 또 좋냐 이런 것들이 초기 증액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주고 뒤에 박하게 주는 거예요. 60세에 신청해서 내가 필요한 건 60세에 내가 회사를 그만둘 건데 그 65세까지 손가락 빨면서 살아야 돼. 그럼 그 5년 동안은 좀 집중적으로 나오고 뒤에서부터는 좀 줄어들어도 상관없어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한 달에 나오는 게 한 6만 원 정도 더 늘어나죠. 1억당. 그렇게 되면 뭐 5억짜리 집이다? 그럼 30만 원 정도 더 받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유연하게 해야지 상황에 맞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정기 증가형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물가 상승 생각해가지고 3년에 한 번씩 4.5%씩 올려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 집중해서 많이 쓰자 초기에. 왜냐하면 젊어서 60세 요 정도. 그치, 이때가 쓸 때가 많지. 그때는 쓸 돈도 많고 쓰러 다닐 수도 있어요.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맞아. 근데 막 나이가 들어가지고 80, 90 가면서는 이제 무섭죠. 12시간 비행기 타는 건 아무리 돈이 많아서 비즈니스석을 탄다고 해도 걱정되죠.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해.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연금도 개인적으로 당겨받을 생각이고 그 다음에 주택연금도 나중에 신청할 땐 당겨받을 생각이고 말씀드린 그 노후의 시점을 그냥 최대한 당길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욜로인데 욜로는 지금 벌면서 지금 쓰자인데 그랬다가 나중에 문제니까 맞아요. 지금은 바짝 벌어놓고 주택연금도 다양한 노후 대비 수단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좋습니다. 방송을 보고 계시는 뭐 50대인 부모님들도 주택연금 가입하는 게 뭐 늦었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지금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부모님들 좀 잘 모르시면은 이거 듣고 있는 이제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연세가 많으시면 많을수록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꽤 좋죠. 그리고 가입 기준도 이제 공시가 12억으로 굉장히 허들이 낮아졌기 때문에 공시가 12억이면 뭐 시세로 한 15억 정도 하는 것도 충분히 가입 가능하다. 그게 되게 컸었거든요.
이왕이면은 비쌀 때 아.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네. 나중에 많이 오르면 그거 아까워서 이것 때문에 좀 주저하는 분들도 많이 음. 계셨는데 말씀해주신 그런 팁들을 생각하면은 네. 그것도 충분히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네. 사실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문제 없어요.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거거든요. 안 보시는 분들이 제일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데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포인트, 뭐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나, 지금 돈 때문에 걱정이 있네, 이런 것들은 지금처럼 관심 가지고 뭔가 찾다 보면은 해결이 나오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만약에 지금 힘들다 그러면 뭐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다들 이제 월급쟁이로 어떻게 부자 될 수 있을까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뭐 여기에 영상들 많은 것들 보시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한계만 가지시지 마셔라.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천. 뭐 하나라도 배우면 그걸 써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고. 그래서 무언가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하시는 뭐 그런 이 자세만 유지하시면 누구든 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라도 실천하세요. 아니, 다이어트가 돈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건강도 챙길 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네. 우리 소장님한테 네. 뭐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네. 또 잘 체크해놨다가 다음번에 또 출연하셨을 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